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논밭이 어우러진 남해의 어느 시골 마을. 요즘 촬영 현장에서 흘리는 땀보다 나무가 무성한 밭에서 흘리는 땀이 더 많다는 배우 천신남. 이게 뭐예요? 비파 과일이라고 할까? 비파? 비파. 배우가 이거를 하고 계세요. 비파 농사를 짓고 계세요. 배우라는 그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입이 안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촬영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계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시골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본업은 배우지만 사실상 주 수입원은 농산일. 그런데 하필이면 왜 최남단 바다마을까지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현의 집이에요? 예.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란 곳,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여기서 자랐습니다. 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골 마을. 어린 소녀는 이곳에서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27년차 배우로 출연한 작품만 무려 60여 편 이상.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그 이소룡 배우가 무술 영화를 많이 했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건 일단 뭐 촬영 현장에 가면 다른 생각이 전혀 잡념이 안 생기고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현장 자체가 좋습니다. 20대 후반, 다소 늦은 나이에 처음 연극 무대에 올랐지만 수십 년간 꾸준히 다져온 연기 내공 덕에 영화계에서는 신 스틸러로 인정받고 있다는 배우 천신남. 그런 그가 고향에 다시 내려온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나 봐. 엄마! 엄마! 또 어디 또 일하러 갔나? 바로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 때문. 엄마! 아, 그 또 뭐 하지 말라니까 또 왜 그 또 일을 하고 있나 또 떠온데. 그 뭐 하지 말라는데 또 하고 있고. 그래 해야 되지. 내 묵고를 해야 돼. 여기 뭐 내 깨 심지 마라 했는데 또 깨를 심어놨네.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로 밭일을 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은가 봅니다. 아, 그만하고 그냥 들어가자. 가자. 아, 그만해라. 빨리 가자, 빨리. 돼지 내려온다. 이런 아들의 만류가 익숙한 듯 아랑곳하지 않고 마저 일을 하는 어머니. 빨리 가자, 빨리. 몇 번 더 재촉하고서야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하고 올게. 사실 본격적으로 농산일에 가담하게 된 것도 일 욕심 많은 어머니를 말리다 되려 본인이 농부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왜 어머니 이렇게 일을 못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 연세도 있으신데 일을 자꾸 하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 또 안 좋고 어쨌든 일을 많이 안 하면 좋죠, 많이. 이제는 어머니가 농산일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쉬셨으면 하는 아들의 마음. 장마철이 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변덕을 부립니다. 아들이 비파를 포장하는 사이 어느새 소일거리를 찾아 준학을 추리는 어머니. 조금 전 일 때문인지 모자 사이에 서먹한 기운이 맴도는데요. 맛있는 거를 갖고. 결국 아들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거 먹어봐라. 담가 안 담가? 그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조금 옆에 조금 물렀다. 안다. 아니, 아들이 배우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 배우한다고 뭐 배우한다고 너무 이야기 듣기가 좋지. 이름 있는 걸 하기 좋은 거지 뭐. 이런 데는 그런 사람이 없거든. 배우로서 성공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당장의 생업에 도움되는 농산일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유명한 배우들이야 뭐 작품 하나 하면 돈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서 다른 일들을 같이 병행을 많이 해야 돼. 단역 배우로 살아온 27년간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농산일을 마치고 본가인 창원에 도착한 천신남. 그런데 집이 아닌 어느 광고사로 향하는데요. 여보 나 왔어요. 왜? 아니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아서. 넌 어떻게 됐어요? 밑에 밭에는 많이 뭐 떨어졌겠네. 떨어지기도 하고 아 어떡해. 또 어떤 또 예의 바른 도둑님들이 또 또 따 따가기도 드시고. 하고 또 비를 조금 맞긴 계속 비가 했는데. 온다는데 비파를 어떡하지? 웬 사모님이세요? 네. 김태희. 연예인 김태희 말고. 창원 김태희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좀 해서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오자마자 뭐. 아니 빨리 해야 돼. 이 날짜가 정해진 거라서. 이곳은 배우가 되기 전부터 운영해온 인쇄 광고사.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경력을 살려 디자인 작업도 직접 한답니다. 오랜 시간 꿈꿔왔던 배우의 길을 도전하게 된 계기도 우연히 어느 극단의 포스터를 만들어주면서 시작된 것이라네요. 이젠 자신이 출연한 작품 포스터만으로도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죠. 저쪽 거는 뭐 범죄와의 전쟁에 출연했던 그 스틸컷 장면 씬 컷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프린트로 뽑아놓은 거고, 이쪽은 또 드라마 사극 출연했던 거. 범죄의 전쟁에서는 대사도 있고 그래도 좀 뭔가 각인이 되는 역할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는 어땠어요? 기억해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역할 자체도 기억에 많이 남고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 우리 손님들도 막. 네네. 많이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좀 남편이 자랑스럽겠어요. 그때만 자랑스러웠어요. 그때는 아니요? 그때만. 아, 다시 저만한 작품 다시 또 찍어야 되겠네. 이 유지를 하려면. 그 이후로는 좋은 작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집안에 뭐 농사 일도 있고 여기 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많이 뭐 출연을 많이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도. 가자. 이거 마무리하고 올라갈게요. 사장님 특권으로 조기 퇴근 후 천신남이 향한 곳은 광고사 건물 바로 위층. 야옹야? 야옹.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얘는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그지? 응? 응. 야옹. 김치. 야옹이. 집이 바로 인쇄소 위래요. 이게 뭐 이쪽으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쯤 됐죠. 그전에는 사실은 그 반지하 인쇄소 사무실 바닥에서 쭉 살았죠. 애 어릴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연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언제나 찬란했지만 무명 배우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살림집도 따로 없이 반지하 가게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했죠. 영화도 찍고 싶고 뭐 농사도 짓고 싶고 근데 그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게 다 되진 않잖아요. 하나는 손을 놓고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고 싶으면 영화를 하든지 면을 버리든지 아니면 뭐 시골 일을 하려면 시골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나 봐요. 갑작스러운 폭우 예보에 다시 남해로 돌아온 천신남. 자, 이제 자라. 너 이불에는 영화 이불에는. 비가 와서 아침에 죽을지 모른다. 두꺼운 걸 덮어. 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고 나서야 한숨 돌리는데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걱정되세요? 아니 그 뭐 아버지하고 같이 뭐 늘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항상 일만 했거든요. 놀러도 안 가고 항상 일만 하시고 항상 그냥 일. 근데 제때 뭐 와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 근데 그 어떤 그 과오를 지금 제가 대신해서 이제
엄마한테 조금씩 이제 도리를 갚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한테 못했던 게. 사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함께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 중엔 얼굴을 알린 배우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뭐 다른 작품에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유명한 그 통신사 광고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조금 이제 가정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어가지고 활동을 좀 못했죠. 그 당시에 동생이 이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일러 수리 관련 일을 하고 있었죠. 옥상에서 뭐 일을 하다가 1층으로 떨어져가지고 낙상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배우 천신남으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던 그 시기,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렸던 남동생의 낙상사고.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술도 많이 먹고 거의 제자책에 빠져서 거의 이제 뭐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거의 좌절하다시피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 또 이 하는 일도 소홀해지고 거의 뭐 포기 상태로 살았죠. 남동생의 사고 이후 3년간 배우의 꿈을 접었다는 천신남. 결국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도 연기였지만 배우로서 이름을 알릴 행운은 또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어려웠던 남동생을 오랜만에 만나러 온 부부. 야였네. 얼굴이 눈도 완전히 삼촌, 난 누구예요? 형수님이십니다. 잘 먹고 있어요? 네. 뭐 오늘 아침 뭐 먹었어요? 죽먹였습니다. 혹여나 전보다 건강이 안 좋아졌을까 걱정이 앞서는 마음. 삼촌 모욕했어요? 네. 이제 날씨 더워지면 제가 가서 모욕해줄까요? 예전처럼? 어? 다른 사람 말고 막내 누나랑 같이 와서 모욕시켜줄까요? 알아서 공무원 누나한테 전화할게요. 모욕시켜달라고. 같이 올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막내 누나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 천신남이 다시 배우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아픈 시동생의 간병을 도맡은 것도 아내였습니다. 수년 동안 병원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아침마다 병원에 가서 먹는 거 연습시키고 재활 같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남동생인데 목욕까지 다 그렇게 다 하고 뭐 손톱 발톱 다 깎아주고 거의 진짜 아마 세상에 그런 어떤 천사가 있다면 내 와이프가 그 천사인 것 같아요. 살아준 남동생도 고맙고 배우 천신남의 1호 팬으로서 늘 곁에 지켜주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 안녕. 감사합니다. 밝게 인사하며 돌아섰지만 10년이 넘도록 병상에 누워있는 남동생 걱정에 발걸음이 무거운 부부.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럼 마음이 안 좋죠. 먹는 거를 삼키는 거를 얼마 전까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음식을 삼킨다 하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이에요. 보통의 아내와 달리 남편의 배우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아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가면 이 얼굴에 뭐라죠? 혈색부터 달라져. 자신감이 생기고 계속 단역이든 엑스트라든 뭐 들어오는 대로 해봐라고 다시 하라고 자꾸 꼬셨죠. 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졌지 마음이. 진지하게 나를 찾아왔어야지. 짝도 아닌 남자하고 선이나 보러 다니고 하늘이 노해서 아내의 끈질긴 권유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천신남.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극복됐습니다. 오늘따라 파이팅이 넘치네. 오늘은 농부 천신남이 되는 날. 며칠간 지속된 장마로 아직 수확하지 못한 비파가 걱정됐나 봅니다. 엄마, 내 비파 따고 올게. 안 와도 되고 그 일하러 가지 말고 그 가만히 있어 가만. 내 옥수수만 삶아갖고 한수 삶아 먹고 있다.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혹여나 비에 젖은 땅에서 일하다 넘어져서 다치실까 일하지 마시라고 단단히 당부를 한 뒤 비파밭으로 향합니다. 다 떨어졌네, 다 떨어졌어.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아까우니까 그래도 몇 개는 또 건져야지. 아이고 아까워.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결국 상해버린 비파. 이럴 때는 조금 고민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네, 농사를 제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배우 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이걸 포기를 할 건지. 근데 이것도 포기를 못 하겠고 저것도 포기를 못 하겠고. 네, 갈등이 많아요. 얻는 것이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중이지만 아쉬운 마음은 감출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운 내야겠죠. 집으로 돌아온 그가 가마솥에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뭘 하는데? 복날 다 돼가는데 이 닭 한 마리 구워가지고 먹게. 에휴, 그래 목이 딱. 바람이요. 바람이 오면 불이 잘 안 붙는다 말이다. 아 지가 열받으면 있겠지 뭐. 평소 무뚝뚝하고 다정한 모습 하나 없는 아들이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효자입니다. 아니 이 더운 날에 불을 지펴 닭백숙을 만드는 것만 봐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잘 끓었네. 나이 20에 시집와 시댁 어르신 층층씨야 시동생만 8이었던 많은 식구들 끼니 챙기느라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불도 안 붙는데. 그러느라 정작 본인이 낳은 6남매는 살뜰히 품어줄 새도 없이 살았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답니다. 맛있네. 응, 맛있네. 맛있지? 어? 안 맛있나? 맛있다. 맛 없는 것 같구만. 아, 맛있다. 막내 아들이 사고를 당한 후 부쩍 기력이 없어진 어머니. 내가 뭐 영화 찍고 뭐 그런 거 해갖고 그 돈 많이 벌어갖고 아이고, 갖다 줄 거니까 그 일 좀 하지 말라고. 편한 돈 많이 해라. 제발 하지 마. 그 여기서 일을 많이 안 해야 내가 여기서 신경을 안 쓰고 내가 돈 되는 다른 일을 하지. 하나 이제 뭐그 앞에 코앞에 신경 그 장난감 쪼개서 그러는 거지. 지금 하는 것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 그것도 안 하기가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 사람은. 너무 안 하면 안 돼. 어쨌든 이제 일 좀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게 하는 걸로 약속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이제 안 온다. 다 먹고 많이 먹고 니만 건강만 해라. 제발 때리면 밥 찾아 먹고 아무리 일이 바쁘도 다른 거 돈이고 뭐 아무 게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이지. 낙상 사고 이후 요양병원에 있는 막내 아들 병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어머니. 그 마음도 헤아려지기에 장남은 어머니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날 저녁 다시 창원으로 돌아온 천신남. 배우로 농부로 또 광고 인쇄소 사장님으로 삼중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아내 때문. 이번엔 아내를 위해 솜씨를 발휘해 봅니다. 접시만 한 개 준비해놓고 조금 깨가 쏟아지네. 깨가 쏟아져. 매콤한 주꾸미 볶음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 딱 되었냐? 맛있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대요? 사실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났어요. 접속, 영화 접속. 아, 지금 모집한다고 온라인에 어떤 데 광고를 내놨는데 그렇게 접속이 돼가지고 접속 이야기 조금 하다가 접속이 꼭 영화 접속. 직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로맨스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갈치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자갈치 시장, 부산 남포동에. 그래가지고 이제 접속으로 만났는데 인터넷 접속으로 만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새벽 마신 이후에는 그냥 이 조동아리 접선이 된 거예요.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첫 만남이에요? 네. 첫인상이 어땠는데요? 별로 안 좋았어요. 이상형 아니었어요. 이쪽도 제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예전에 그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난 성격이 좋아서 그랬지. 아 성격은 좋았어요. 털털하니. 가난한 단역 배우 남편과 무용수 아내와의 만남. 아내 또한 무용수로서 무대 위의 희열을 느껴봤기에 남편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한다고 합니다. 농사 일은 좀 이제 목숨 걸듯이 하지 말고 그거는 남해 있는 엄마가 조금만 더 평수를 줄이면 내려놓으면 그건 안 되는데 되니까요. 그거는 안 되니까 그거는 포기를 하고 그냥 손을 조금 이제 좀 떼고 배우님의 길을 조금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아 나의 마음이야 뭐 당연히 뭐 그러니까 마음만 하지 말고 몸도 같이 제발 이제 하반기부터는 지금부터라도. 그럼 3, 4분기부터 그럼 하면 되네. 4, 4분기부터. 그렇지. 이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나의 가치를 알아준 당신이 있어 오늘도 용기를 내봅니다. 아내 다음으로 배우 천신남에게 힘이 되어준다는 소중한 인연.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이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그래. 잘 있었나? 예, 잘 계시죠? 야. 예. 미미야 인사들. 그래. 너 노래 참 잘하네. 많이 컸네. 배우 선배이자 미술 전공자로서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 배우 생활을 하며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유퉁의 좋은 덕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 무섭게 생겼지. 아니요? 외국 사람 같지 않아? 약간 그 동남아 쪽. 하여튼 니한테는 캐릭터가 많이 나온다. 파키스탄 말하면 파키스탄 사람이고 필리핀 말하면 필리핀이고 몽골 말하면 몽골이고 차이나 말하면 니는 중국 사람이고.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다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안내를 엄청 잘해주고 영어를 막 하고 그래요. 이거 저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도 고민이 있어 선배 유퉁을 찾아왔다는 배우 천신남. 배우 입장에서 뭐 역할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조금 더 이제 활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루트나 또 조언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리 천신남 배우 같으면은 배우는 자기를 알려야 돼요. 자기 같은 배우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 배역이 되어서 하는 이런 거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계속 던지는 거야. 천신남 배우의 모노드라마 해도 되고 보거든. 아 이런 배우가 있구나, 이런 캐릭터가 있구나. 세상에 내를 몰라주니까. 내가 야구장에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가 야구장을 나갔던 거거든. 스타는 탄생되는 게 아니더라고.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누가 만드느냐? 천신남이나 천신남이가 만들어야지. 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배우라는 그 수식어를 스스로 이렇게 붙이기가 조금 많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옛날에 좀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선배님 말씀처럼 스스로 좀 표현을 좀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I can do it. Yes, I can. 천신남 삼촌이라고. 천신남 삼촌을 위해 미미가 준비한 응원곡. 오늘같이 좋은 날
장가지기장, 장지기장, 장가지기장. 아우, 이건 알겠다. 이른 아침부터 배우 천신남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영화 촬영이 한창인 현장. 반복도로라는 영화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여기 뭐 중년 주인공의 중년 경태 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제 분량은 이제 초반에 끝났고 여기 뭐 구경 겸 응원 겸 그렇게 왔습니다. 1980년대 전 국민을 열광시킨 복싱 영웅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중인 영화 산복도로. 그중 배우 천신남이 맡은 역은 주인공 경태의 중년 역할입니다. 이 역할에 그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천신남 배우만의 뭐가 또 있어요? 아, 배우님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죠. 예, 어떤 배역이든 잘 소화를 해내시고 일단은 잘 해내시고 맡은 바에 딱 받으면 표정이 바뀌십니다. 예,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배우십니다. 연기 안 해도 뭐 이번 작품은 연기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도록이면 좀 많이 좀 자르지 마시고 제 분량. 알겠습니다. 자, 액션. 연기를 할 때 가장 심장이 뛴다는 배우 천신남. 그에게 촬영 현장은 어떤 의미일까? 현장은 무조건 좋죠. 여기 촬영 현장에 오면 제가 출연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잡생각이 안 나고 뭐 시골에 농사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안 되고 또 엄마가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조차도 걱정이 안 되고 그냥 마냥 좋습니다. 배우로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 본인 셔 찍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천신남입니다. 상황 연기. 슛. 아, 서울분이 여기까지 무슨 일입니까? 선배 배우 유퉁의 좋은 대로 배우 천신남을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촬영 감독은 아내 김태희님. 컷!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연기자로서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꾸준히 하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배우로서 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유명한 배우보단 유능한 배우가 되고 싶다는 목표로 달려온 27년. 배우 천신남의 인생 드라마. 그 끝은 반드시 흥행 대박이길 바라봅니다.